자, 이번 시간은 304쪽이죠. 38번 문제. 우리나라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과 가장 관계없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를 어떻게 통제합니까? 1년세주의. 정답 1번이죠. 우리나라는 법률하고 조세, 법률이 다릅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조세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세주의가 아니라 바로 뭐다? 영구세주의보다 영구세주의야. 영구세주의. 꼭 아셔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건 아시죠? 우리가 조세, 세금. 세금은 조세는 반드시 우리나라 법이 서열이 있다고 그랬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제. 그래서 조세는 반드시 어디에 근거둔다? 법률에 근거에 둔 거야.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 그래요. 꼭 아셔야 돼. 그래서 중앙정부, 국세든 지방세든, 국가세금이든 지방세금이든 조세는 반드시 뭐에 근거를 뒀다? 법률에 근거를 둬. 지방세는 실은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렇지 않다. 고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하고 조세는 별개야. 그래서 1년세주의가 아니라 바로 뭐다? 바로 뭐지? 영구세주의. 그래.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예산의 공개성 원칙, 재정민주주의, 결산성인 예산안 심의 의결. 정답.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뭐다? 통제장치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은요, 예산이 법률의 형식이 아니라 예산의 형식을 띠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예산주의. 그래. 예산주의. 그러나 영국과 미국은 예산도 법률의 형식을 띠기 때문에 뭐다? 법률주의. 다시 한번.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예산은 법률과 다른 뭐다? 예산주의. 영구세주의.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은 예산도 법률과 같아. 해서 뭐다? 법률주의에서 1년세주의다. 이렇게 정리했네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39번 문제를 볼까? 예산심의, 그죠? 여기서 예산의 심의야. 영향미치는 의회의 구조종료인, 구조종료인, 환경종료인, 인간종료인. 행정의 3대 변수보다 구조, 인간, 환경을 했어.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구조종료인과 관련이 없는 게 뭐냐? 1. 의회를 구성하는 정당의 성향과 이념은 예산 심의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맞고요. 진보 정당이냐 보수 정당이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요.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에 따라 예산 심의 때 달라지죠.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소선거구제 여러분 결론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런데 기초의회원은 뭐다? 중선거구제. 알아야 돼. 뭐다? 중선거구제. 꼭 여기서 돼. 기초의회원은 뭐다? 중선거구제를 채택한다. 아셔야 되겠죠?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에 따라 예산심의 때 달라지겠죠? 셋째, 예산심의제 단일 단계인가 다단계가. 우리나라는 단원제야. 영국, 미국보다 다원제. 우리는 상원, 하원이 없잖아, 우리는. 근데 단원제야. 근데 미국은 상원, 하원이 있다 보다 양원제. 그래. 양원제. 근데 우리나라도 2공화국 때 양원제를 한 경험이 있어. 내각 책임질 때 양원제. 참의원, 민의원 한번 한 적 있죠? 4번 예산심의 기간이 충분한가 부족한가에 따라 예산심의가 달라지죠? 5번은 뭐냐? 정당 내 정당 지도자와 국회의원 간 권력구조의 집권화 수준이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친다. 권력구조의 집권화 수준. 이건 구조적 요인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 뭐지? 환경적 요인이다. 정답은 5번이죠. 40번. 국회에서 이제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기억. 순서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면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뭐한다? 종합심사. 맞고요. 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 이제 본회의보다 부의된다.
디귿은 왜 틀렸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활동기간은 없어. 그 활동기간을 정해야 된다. 이게 맞는 답이 되려면 그냥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있다 없다? 없어. 디귿 틀렸죠? 리을은 왜 틀렸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없이 세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없다 그래야 돼. 다 없다야. 정답은 1번이죠. 41번.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 나왔죠. 1번. 장관항은 아까 배웠지. 장관항은 입법 과목으로서 예산에 뭐다? 이용. 예산의 이용이 가능하다. 정답 1번. 그 3번 좀 봐. 예산의 이체는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등에 사용했을 때 사용하는 방안. 박근혜 정부는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이때 예산도 변경을 가야 돼. 그걸 예산의 뭐다? 이체. 아주 좋은 문제. 정답 1번. 42번. 똑같죠.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바라지 못한 거. 1번. 예비비. 뭐 7월 달에 홍수가 날 것 같다. 12월 달에 폭설이 내릴 것 같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갖다 뭐라고? 예비비 그래. 예비비란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게 운영하는 예산제도. 예비비죠. 일반회계의 100분의 1을 편성할 수 있죠. 이 명시 2월이 있어요. 미리 예측해서 넘겨라. 명시 2월. 부득이한 사고를 넘기면 뭐지? 사고 2월 그래. 명시 2월이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 이용하는 제도로 2월 이후에 반드시 국회에 의결된 노후. 명시 2월은 사전 의결 원칙이야. 2월 하기 전에 미리 국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거야. 틀렸죠? 3. 계속비. 뭐 지하철 공사 한 5년 정도 쓰는 거죠. 계속비라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미리 국회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최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수년도에 걸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제도다. 단 연장도 가능해. 연장도 할 수 있다. 4.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관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해야 돼. 5번.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죠. 43번. 별표 좀 해놓고요. 예산 집행에 있어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벗어나.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벗어나는 것은 1년이 아니라 2년, 3년, 4년, 5년 쓴다 이거야. 1회계연도 독립 원칙 예외가 되겠죠. 벗어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와 설명이 바르게 짝져진 것은 1년만 써야 되는데 1년 이상 쓴다. 그게 바로 회계연도 독립 원칙 예외가 되겠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명시월도 있고 사고월도 있고 계속비가 있겠지. 그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겠죠. 1. 예비비. 예비비가 뭐냐 아까 했죠. 이거 뭐지? 예산 집행상에 나타난 예산의 과부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경비를 마련하는 제도로서 회계연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이건 긴급배정이야. 뭐다? 긴급배정. 내년에 쓸 돈을 미리 끌어온다. 긴급배정. 틀렸죠 이건. 예비비가 아니라 긴급배정 그래야 되겠지. 2번. 국고에서 빚을 갚아줘. 국고채무 부담행위죠. 명세 항목이 아닌 전체 액수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탄력을 부여하는 것을 합니다. 이건 국고채무 부담행위가 아니라 총액 계상 예산제도. 틀렸다. 그럼 3번밖에 없네. 명시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을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2월에 사용할 수 있다. 재차 이율이 가능하다. 뭐다? 명시월. 정답 2번. 정답 3번. 이체. 뭐야? 이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니까 이건 이체가 아니라 예비비죠. 예비비 틀렸고요. 5번. 이용 전용 반대로 됐다. 이용은 입법 과목, 전용이 행정 과목. 정답은 3번.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하나 좀 암기를 해야 되는데 7번입니다. 국가조정법. 국가조정법에서 예산의 형식. 예산의 형식이 5가지 있어. 첫째, 예산 총칙.
예산 총칙. 둘째, 세입 세출예산. 세입하고 세출예산. 셋째, 명시 이월비. 넷째, 계속비. 마지막 다섯 번째, 국고 채무 부담 행위. 공통점. 사전 의결 원칙. 사전의 원칙이야. 또 명시이월비, 계속비, 국고 채무 부담 행위는 전부 다 통제가 아니라 아까 뭐가 되지? 신축성 유지 방안. 꼭 좀 암기하세요. 다시 한번. 국가재정법에서 예산의 형식이 5가지 있더라. 예산 총칙, 세입 세출 예산, 명시이월비, 계속비, 국고 채무 부담 행위. 공통점 다 사전 의결의 원칙. 통제 방안이 아니라 뭐지? 신축성 유지 방안. 말을 바꾸면 이제 국가 뺏겠냐? 지방.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의 형식 5가지야. 똑같아. 예산 총칙, 세입 세출 예산, 명시이월비, 계속비. 그런데 지방은 국고가 없어. 국고란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채무 부담행위 그래. 뭐라 말한다? 채무 부담행위. 틀려요. 중앙정부는 국고가 있어. 국고를 관리하는 곳이 바로 기획재정부야. 들어온 세금. 세금은 국고로 들어갔다가 국고를 통해서 나가야 돼. 그게 바로 통일성 원칙 그랬어. 중앙정부는 국고란 말을 쓰지만 지방정부는 국고란 말을 쓰지 않고 금고가 있어. 금고. 예를 들면 서울시도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NH 농협을 지정하면 되고 제2금고, 특별회계 같은 것은 우리은행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제1금고는 제1금고는 전북은행, 제2금고는 농협 이렇게 지정하면 돼.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는 국고란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뭐라 말한다? 채무 부담행위다. 신경 쓰세요. 44번. 2번이 잘못됐죠.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 지출이 끝내지 못할 때 예측되는 때에 이용하는 제도. 여기까지 맞았어. 근데 명시이월도 나오죠. 명시이월. 사전 의결의 원칙이야. 2월 이전에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45번. 신축성 유지방안이냐? 신축성 유지방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장관항은 입법 과목으로서 예산에 뭐다? 이용이 가능하다. 정답은 1번이 되겠지. 뭐다? 1번이 되겠다. 4번. 2월은 당회 회계년도 예산은 내년 차년도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럼 45번을 다른 식으로 문제 내보겠습니다.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의 이용, 2. 예산의 전용, 3. 예비비, 4. 예산의 이체, 5. 예산의 배정. 정답은 뭐다? 예산의 배정. 예산의 배정, 예산의 재배정은 재정 통제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46번. 예산의 신축성 유지 방안 중 정부 조직 개편과 가장 관련이 많다. 아까 뭐였지? 예산의 이체. 그럼 잘 봐. 여기서 전용, 이용, 이체, 이월, 계속비, 예비비, 국고채무 부담행위, 명시이월비의 공통점. 통제 방안이 아니라 뭐다? 신축성 유지 방안. 정답. 여기서는 정부 조직 개편이니까 이체겠죠. 3번. 배 넘겨서 47번.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신축성 유지 방안 반대가 뭐다? 재정 통제 방안. 뭐다? 통제 방안입니다. 1번.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에 일반회계 예산 중에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어떻게? 예비비로 세입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어. 일반회계 예산 100분의 1. 그러니까 1%의 1%. 2번이 왜 틀렸냐?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매년 나가는 돈, 연부액 중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회계년도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 또 없어. 회계년도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어. 얻을 필요가 없이 그냥 계속비 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야 돼.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게 아니라 국회의 의결을 얻어서 매년 지출할 수 있는 거야. 정답은 2번이 되겠죠. 3번. 국가는 재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회계연도마다 국회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죠. 4.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을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의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4번이 바로 뭐지? 명시예비야. 4번 명시예비. 그럼 다시 1번은 뭐였지? 예비비. 1번은 예비비. 3번은 뭐다? 국고채무 부담행위. 4번은 뭐지? 명시예비. 5번은 뭐냐? 기재부 장관은 정부 조직 등 이게 바로 예산의 뭐다? 이체. 예산의 이체가 되겠죠. 참 좋은 문제였다. 48번. 예산을 편성할 때 쌈박질로 한다. 점정모형. 이성적으로 한다. 합리모형. 우리 2편에 배웠죠? 합리모형 반대가 뭐지? 점정모형. 그래서 합리모형의 예산제도, 점정모형 예산제도, LI, BS, PBS 서로 반대죠. 계란 상향식 예산 편성이지만 얘는 전부 다 치고받고 쌈박질로 한다. 점정 모형. 그 다음 나타난 거 P가 하나 더 있어. 플레이닝, 프로그래밍, 버제팅 시스템. 이놈을 비판한 게 GBB. 또 MB 하나 있죠. GBB. 이놈만 유일하게 예산 편성이 중앙집권 하향식. 얘도 뭐다? 상향식. 얘는 예산 편성이 이성적으로 한다. 무슨 명이지? 합리명. 합리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회하고 정부가 치고받고 쌈박질로 예산 편성했다. 점정모형. 정치적 접근. 이성을 가지고 체계적, 과학적, 경제학적으로 편성했다. 무슨 모형이지? 합리모형. 합리모형. 428번. 합리모형에 관한 설명을 적어보지 않은 1. 이러한 접근의 예산 편성 방식은 PPBS하고 GBB. 2번. 정치적 합리성의 가치를 간과히 무시하기 쉽죠. 3. 보수적이다. 보수적 예산 편성은 바로 뭐다? 점정모형. 쇄신적인 예산 편성은 뭐다? 합리모형. 정답 3번. 항상 계량화 문제 발생해. 10원 들여서 100원 벌었다.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항상 계량화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5. 실제 예산 과정에서 현실성과 괴리가 있어. 지나치게 뭐다? 이상적이야. 지나치게 이상적인 예산 편성이 합리모형. 지나치게 현실적, 보수적인 모형이 바로 뭐다? 점정모형. 정답 3번이죠. 49번. 점정주의 예산제도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기획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점정주의 예산제도 극복. 1. 성과주의 예산제도 PBS 적어야.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다른 예산제도에 비해 국민이 정부의 사업을 이해하는데 용이하다. 이해하는데 용이하다 해서 일명 시민을 위한 분류 그래. 시민을 위한 분류. 1번 틀렸죠? 2번. PPBS의 계획예산. PPBS 의사결정이 하나, 중앙집권이 하나로 되어 있는 편이어서 사업의 계획, 목적, 대안, 효과, 소유자원을 산출하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유일하게 중앙집권적, 하향식, 단일적인 예산 편성은 딱 하나 뭐 있다? PPBS. 2번도 틀렸죠? 3번. 연기준 예산제도에서는 결정 단위를 설정해야 하며 결정 단위란 단일한 주요 업무를 의미하고 단일하게 작성된다. No. 단일한 주요 업무 단위가 아니고 단일하게 작성되지 않는다. 정답은 3번이 틀렸죠. 3번. 4번이 정답이구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실적 예산이라고 하며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과 행하는 사업 간의 관계 긴밀성을 보여준다. 예산과 사업이 괴리감을 방지해 주는 게 바로 뭐다? 성과주의 예산. 그 다음에 예산과 기획을 결합해 주는 게 바로 뭐다? PPBS. 이렇게 PPBS. 정답 4번. 5번은 왜 틀렸냐? 이건 5번은 에어볼 해야 돼.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 하면 이게 바로 뭐다?
PBS보다 PBS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라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자 보자. 서울 노원구 아니 서울일까? 서울에서 인천까지 도로를 건설한다. 도로를 건설하는데 총거리가 40km다. 40km다. 1km를 건설할 때 들어가는 단위원가가 3억이다. 3억이다. 그러면 예산안이 얼마입니까?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이니까 3, 40이 120억. 이거 딱 뽑아주는 거야. 그게 바로 뭐가 된다? PBS 그래.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이 예산액 하면 뭐다? PBS. 그래서 PBS는 대규모 사업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에 적용이 용이하다. PBS. 대규모 사업에 적용이 용이하다. PBS. 뭐다? PBS. 아주 중요했죠. 작년 3회 시험에서 LIBS가 나왔다 이거야. 우측 그 해설 한번 여러분 간다. 해설에서 기본 방향만 봐. 품목별은 통제, 관리, 기획. 알렌 시크는 몇 가지를 연구했지? 3가지 기획. 연기준 예산보다 감축. BPM 정치 관련 예산은 탑다운이니까 뭐지? 하향식 편성. 그다음 시계 봐봐. 시계 몇 년짜리냐? 시계 1년짜리 미시적 성과주의 미시. 유일하게 계획 예산만 거시. 두 차 간의 장벽이 없다. 얘만 뭐다? 개방체제. 연기준도 미시 뭐다? 폐쇄체제. 그 정도 해주면 되겠다. 하나 더 해볼까? 계획 책임 밑줄. 계획의 책임이 분산, 이게 분권. 성과주의 분권. 유일하게 계획 예산만 뭐다? 중앙집권보다 집중. 연기준도 뭐다? 분산. 이렇게 정리했죠. 50번. LIBS의 품목별 예산이 뭐냐면 이걸 말해요. 지금 보자. 386조 7천억 예산해가지고 단지 지출하는 데만 편성한 예산을 말해요. 공무원 인건비로 1조를 주겠다. 군인들 워카 사는데 뭐 2조를 쓰겠다. 지출만 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이 게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어. 그게 바로 뭐다? LIBS 그래. 1.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을 분할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에 한꺼번에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야. 단순하죠? 기획적이라기보다는 아까 뭐지? 통제. 유일하게 회계 책임을 묻는데 용이하죠. 4번이 왜 틀렸냐? 지출 품목보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효율성 판단이 용이하다 어렵다? 어려워. 지출만 할 뿐이지 그 지출이 어떤 사업하고 연관되는지 성과 측정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정답 4번. 5번 그렇죠. 인사행정에 있어서 정실 임용을 억제하여 유익한 점을 얻을 수 있죠. 인사행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뭐다? LIBS. 그 다음 아까 시민을 위한 분류하면 뭐가 된다? 성과주의산. 다른 말로 기능비 분류. 51번 우리 행정사 3회 시험 문제죠. 예산의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돼. 딱딱 정해줘. 국회가 행정부한테 인건비를 얼마 써라, 방위비를 얼마 써라 딱 정해주는 거예요. 품목을 정해줘.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두 번째, 투입장적이죠. 정부 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용이하다. 정부 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용이하다. 우선순위를 결정해 준 것은 ZBB, 뭐다? GBB. GBB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도 될 수 있다? PBS도 될 수 있어. 정답은 3번이 되겠지. 3번. 바로 바꾸면 그냥 정부 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곤란하다 그래야 돼. 그래서 아까 그러지. 사업 중심 예산하면 뭐다? PBS. 지출 중심 위주하면 뭐가 된다? LIBS. 정답은 3번이죠. 4번 그죠. 기획지향적이라기보다 뭐지? 통제지향적이다. 맞죠? 5. 의회의 예산심의가 용이해. 의회의 예산심의가 용이하다. 통제중심. 정답은 3번밖에 없죠. 실제 기출문제죠. 반대로 성과주 예산 PBS
PBS는 이거 받는 거야. 386조 7천억 예산 가지고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편성인 거야. 예산하고 사업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야. 이게 효율적이다 이 말이지. 능률적이다. 1. 정부 사업의 목적에 대한 의회와 국민의 이의를 증진한다. 그래서 일명 시민을 위한 분류, 시민을 위한 분류를 갖다 우리는 성과주의자 맞고요. 2. 투입이 아니라 보다 결과 중심의 행정관리 수단이 될 수. 3번 체제 분석, BC, SA 체제 분석을 이용하는 것은 바로 뭐가 된다? PPBC야.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 시스템, 기획 예산. 정답 3번. SA 체제 분석, 비용 편입 분석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다? PPBC. 정답 3번. 예산 집행에서 신축성을 가져오죠. 5. 성과 평가를 통해서 행정 통제를 합리화할 수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다. 5.3번 PPBS. PPBS는 유일하게 중앙집권적 하향식 예산 편성이에요. 그것만 외우란 말이야. 장기적 예산. 부처 간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개방체제. 1번이 잘못됐죠. 품목별 예산은 상향식 예산 과정을 수반하나 PPBS만 보다 하향식 접근이 원칙이다. 1번이 틀렸죠. 3번 그래서 PPBS 짓거나 나오네. 4번 체제 분석, 비용 편입 분석. 5번 조직 간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뻥 뚫렸다. 개방체제. 53번 별표 한번 해봐. 별표 나와요. 계획예산. 유일하게 중앙집권 하향식 예산 편성 딱 하나 보였다. PPBC. 페이지를 넘겨서 54번 이제 GBB. 원점에서부터 예산을 다시 편성하자. 그러면 감축관리가 되겠지. 제로 베이스 버제팅. 1번 의사결정 단위 선정과 우선순위 결정. 2번 포인트야. 감축관리. 아까 합리모형이지. 합리모형을 다른 말로 총체적 그랬어.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의 계속적인 재평가. 5번 중앙집권적 하향적 결정은 뭐가 되는 거지? PPBS. 55번 GBB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유일하게 거시적 분석 땅 하나 보였다. PPBS지. 미시적. 두 번째 하위 단위에서부터 예산을 결정하기 시작한다. 상향식. 3.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to do. 목표 What to do.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건 바로 PPBS야. 근데 GBB는 어떻게 할 것인가. How to do. How to do.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뭐다? GBB. What to do. 무엇을 할 것인가. PPBS. 정답은 3번이죠.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to do는 바로 PPBS다. 정답 3번. 자,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예산 절감을 기여한다. 이거야. 5. 재정의 경직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모든 계층의 관리자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유일하게 참여를 무시한다. 딱 하나 보였다. PPBS. 56번 자본예산. 자본예산 이건 말해. 두 가지 나눠져. 공무원의 봉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준다. 매년 나간다 해서 경상예산보다 경상예산. 두 번째, 불경기 때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하철 사업할 때는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 공채를 발행해. 외국의 채권을 빌려와. 남는 돈으로 사업을 해. 그걸 갖다 자본예산. 그래서 경상예산, 자본예산 나눠져 있다 해서 복식예산을 갖다 뭐라 말한다? 자본예산. 세계 최초는 스웨덴의 미드랄이라는 경제학자가 도입했어. 스웨덴의 미더덕 아니야. 누구다? 미드랄이 도입했다. 그게 자본예산이야. 정리합니다. 1. 1937년 스웨덴에서 실시한 것이 그 효시 최초야. 스웨덴이야. 틀렸어. 2번. 그렇지. 예산이란 경기 순환기를 중심으로 균형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논리죠. 케인즈 경제학의 토대를 준 게 바로 뭐다? 자본예산이야. 왜냐? 불경기일 때는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호황기 때는 흑자예산을 편성하면 된다. 경기 순환이론이야. 2번 정답은 2번밖에 없죠. 3번 봐. 경기 침체 시에는 뭐다? 적자예산을. 경기 과열 시에서는 뭐다? 흑자예산을 편성하여 경기 변동 조절에 도움을 준다. 이게 바로 케인즈 경제학이야. 케인즈 경제학. 미드랄을 말하죠. 4번을 왜 틀렸냐? 투자 재원 조달에 대한 현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부담을 공평하게. 세대 간의 세금 부담의 공평성을 가져준다. 자본예산. 왜냐?
우리 세대 때 지하철을 건설하지만 우리 후손들 미래 세대들도 지하철 이용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돈을 내란 말이야. 그래서 공채로 사업을 하는 거야. 뭐 10년 거치 50년 상한. 그래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가져온다. 그게 바로 자본예산이야. 틀렸고요. 공평하게 한다 그래야 돼. 자본주의는 단기가 아니라 뭐다? 장기적 계획. 예, 불경기를 극복하니까 장기적 계획을 요한다. 57번. 예, 불경기 때 정부가 빚을 내서 사업을 한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잖아.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1. 이득 본 놈이 돈 내라 이거야. 뭐다? 수익자 부담을 균등화시킬 수 있어. 다른 것은 다르게 수직적 공평성을 기한다 그래. 뭐다? 수직적 공평성 기여. 맞고요. 2번. 자본적 지출에 대한 특별한 사정과 분석을 가능한다. 맞고. 3. 정부의 순자산 상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고. 4. 자본예산 제도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여 유효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경기회복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 케인즈 경제학 뭐다? 유효 수요 창출. 5번이 틀렸냐? 선거가 다가올 때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 사업을 하는 거야. 자꾸 사업을 하는 거야. 빚을 내서. 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을 초래할 수 있지. 정답은 5번이다. 국민의 이익보다는 정치적 목적, 포퓰리즘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58번이야. 집중 구매제도. 조달청이 물건을 한 번에 사서 각 부처에 나눠줘. 두 번 일이지. 그게 바로 집중 구매야. 근데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물건 산다. 이건 뭐다? 분산 구매. 도매상의 역할이 집중 구매 방식. 소매상이 바로 뭐다? 분산 구매 그래. 1번. 재정적 통제 체제를 향상시킵니다. 감사원이 조달청 하나만 통제하면 돼. 두 번째, 미리 물건을 사다 놓고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급 수요나 예상외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대량 구매 이점이죠. 싸게 살 수 있어. 한 번에 사니까. 전문성. 대량 구매 이점 활용 있어. 근데 3. 일괄 구매를 통해 구입 절차가 복잡해. 조달청에 물건을 샀어. 각 부처가 또 조달청에 또 가져가야 돼. 복잡해지는 거야. 두 번 일이죠. 정답은 4번. 그렇죠. 삼성전자, LG전자는 조달청만 상대하면 돼. 뭐지? 공급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정답은 4번이죠. 현재 우리나라 조달 방식은 분산 구매 방식이 아니라 집중 구매 방식. 그게 바로 기획재정부 소속에 있는 누가 한다? 조달청. 근데 조달청이 구매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어. 군수품, 무기 구매 계약만큼은 방사청에서 어디?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거야. 그래도 뭐 군인들 비리로 많이 엮어 들어가잖아? 59번이 품질, 성능, 효율성 유사한 물품들을 생산하는 다수의 공급자와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와 정부가 두 군데 복수 계약을 한 후 각 수요기관이 공급업체를 직접 선택한다. 이 갖다 우리가 다수 공급자 계약제도. 뭐지? 다수 공급자 계약제도. 잘 보세요. 2016년부터 새로 도입된 게 하나 있어. 새로 도입한 게 바로 뭐다? 종합심사 낙찰제. 꼭 알고 있었어. 올해부터 도입한 제도 중에 뭐가 있다? 종합심사 낙찰제. 시사적이니까 꼭 별표만 해보세요. 어느 교재도 반영되어 있잖아요. 이건 종합심사 낙찰제는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도입 시행하고 있다. 별표. 그 한번. 물건 사는 곳은 온라인 센터보다 나라장터 그러지. 일괄 입찰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턴키베이스 이렇게 말하고요. 60번. 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급방이 오는 것은 요즘 민자 투자사업, MRG, 최소 운영 수입을 갖다 보장하지 않습니다. SOC 사업할 때 정부가 돈이 없어.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 민간 투자사업 그러죠? 대표적인 요즘 뜨는 게 BTL이야. BTL하고 BTO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BTL과 BTO. 잘 봐. 1. 민간인이 건설한다. 빌드. 민간인이 건설한다. 빌드. 예를 들면 충남대학교 기숙사를 현대건설이 만들었다. 빌드. B.
건설에서 완공됨과 동시에 소유권을 정부해줘. 완공 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다. 트랜스퍼. 현대건설이 충남대 기숙사를 만들어가지고 완공 시점에 소유권을 정부에 주면 공짜로 주진 않겠지. 그 공사비 들어간 것을 뭘로 충당하냐? 충당비는 임대료를 가지고 충당해. 리스보다 임대료. 임대료 가지고 충당한다. 예를 들면 현대건설이 천억 주고 기숙사를 만들었어. 이 1,000억을 어떻게 뽑아먹는가? 정부가 은행 금리로 치면 1,000억을 하면 3%를 이자를 받는데 정부는 3%가 좀 더 넘으면 4%를 줘. 4% 줌으로써 민간인을 끌어들인 거야. 그런 방식을 갖다 BTL 그래. BTL.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돈을 받겠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누가 준다? 현대건설한테 주는 거야. 근데 요즘 문제가 뭐냐면 대학 기숙사비가 자꾸 올라가. 왜? BTL 방식을 하기 때문에. 민간이 투자하기 때문에. 그게 BTL이야. 사용 수익권을 획득 정부에게 임대하는 거야. 두 번째, 적정 수익률이 반영된 정부의 임대료로 투자비를 해소해. 투자비는 뭘로 한다? 임대료로. 민간의 투자 위험이 감소되겠죠. 셋째, 운영기간 동안 정부가 소유권 주체야. 운영기간 동안 정부가 소유권 주체. 소유권 이전 시기는 준공 시점, 아까 준공 시점에 하게 되겠죠. 자, 가장 최근에 각광받는 방식이야. 정부가 사업의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BTL. 그다음에 우측 가서 그 해설 좀 봅시다. 해설에서 밑에 박스 좀 봐봐. 수익형, 돈이 나이 수익형 민자사업은 BTO. 임대형 민자사업은 BTL. 이거 구분해줘야 돼. 추진 방식. 도로, 철도, 항만 등 사용료 수입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 사용료를 가지고 투자비를 뽑을 수 있어. 도로 만든다. 민자 도로. 임대형은 임대는 아니야. 교육, 문화, 복지 등 사용료 수입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거야. 사용료 수입이 아니라 임대료를 가지고 투자비를 뽑는 거야. 투자비 회수는 언제냐? 이용자, 사용하는 사람이 뭐다? 사용료 가지고. 톨게이트 지나갔기 때문에 돈 내잖아. 이건 아니야. 정부에보다 시설 임대료 가지고. 사업의 리스크는 높아. BTL은 높다. 수요에 따라서 수익률이 변동돼. 수요 예측은 고속도로를 만들 때 하루에 10,000대가 지나간 걸 예측했어. 근데 실제로 3,000대밖에 안 지나간 거야. 7,000대가 뻥크 나는 거야. 그걸 옛날에는 정부가 보전해 줬어. MRG에서 최소 수입 운영 보장을 해 줬어. 근데 그런 게 요즘 있다 없앴다? 없앴어. 낮은 정부가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 요즘 가장 각광받는 민자 투자 방식이 바로 뭐다? BTL이다. 신경 쓰세요. 61번 조세지출 예산제도.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 준다. 간접 조세 감면 제도 중에 조세지출 예산제도. 최초는 1959년 서독에서 처음 도입했죠. 1. 국회 차원에서 조세 감면의 내역을 관리 감독하는 거야. 맞죠? 2번 잘못했어. 1959년 서독에서 처음 도입됐어. 우리나라도 99년 도입했고요. 3. 세금을 감면해 준 게 숨겨진 보조금의 일종으로 간접 지출이죠. 간접 지출에 해당한다. 4. 조세 지출이란 개인이나 기업의 특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상의 보조 및 장려활동. 그리고 조세 지출은 형식은 세금이지만 실질은 보조금 같은 경제지급. 예를 들면 요즘 이거야. 대기업한테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또는 보조금을 주는 거야. 그럼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예산을 조세지출 예산제도. 62번이 60번 별표입니다. 성과지향적 예산제도의 한 유형으로 개개의 항목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품목별이 아니잖아. 개개의 항목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예산 총액만 통제하고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해서는 집행부한테 재량을 확대한다. 이런 예산을 지출통제예산. 미국에서 도입했죠. 뭐다? 지출통제예산. 꼭 별표. 개개 항목에 대해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총액만 통제하고 개개 항목은 네 자율적으로 해라. 이게 신축성이죠. 그런 예산을 지출통제예산. 정답 1번. 63번. 최근에 성과주 예산제도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80년대 이후
성과주 예산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뭐지? 품업부 예산. 이건 1920년대야. 정답 1번이 되겠지. 1번. 나머지 다 예산의 2월, 총액 예산, 발생주액의 단연도 예산. 정답 1번이 되겠다. 다음 64번. 예산자. 결산이 있어. 예산 반대가 아까 뭐지? 결산. 옳지 않은 것은 결산. 우리 결산합시다. 1.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한다. 맞고요. 2번. 각 중앙과사장은 매 회계연도에 그 소관에 속하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재부 장관에 제출한다. 맞고. 3번이 왜 틀렸냐? 기재부 장관은 각 중앙과사장이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총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정답은 3번이야.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 그러고 나면 이제 4번 봐. 감사원은 언제까지 제출하냐? 감사원은 결산 확인이 끝나면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송부한다. 그리고 몇 줄?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꼭 정리해. 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 장관이 감사원한테는 언제 제출한다? 4월 10일까지. 4월 10일까지.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보고서는 5월 말까지 어디다 제출한다? 국회에. 60번 결산. 예산과 결산 일치하지 않을 수 있죠. 1년간의 텀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은 결산을 확인하고 국회는 결산을 심의한다. 맞고. 3. 중앙관서의 장은 결산보고서를 기재부장에 제출합니다. 4번이 포인트야. 이법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결산심의 시 해당 지출을 무효 취소시킬 수 없다. 이 법안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 취소시킬 수 없다. 정답 4번. 66번. 국회 결산심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국회에서 결산심사한다. 1. 예산 집행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통제기능과 예산 운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피드백 환류 기능을 수행하죠. 3번.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그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합니다. 아까 나왔죠? 위법 부당하다 해서 무효 취소시킬 수는 없다 이거야. 4번이 왜 틀렸냐? 보자. 4번은 왜 틀리냐? 맞는 걸 볼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은 4번 국회의장은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해부할 때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는 때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해부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누가 한다? 의장은 그래야 돼. 그럼 여기서 하나 정리합니다.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는 거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뭐 한다? 종합심사. 꼭 그 순서를 알아야 돼.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뭐 한다? 종합심사. 종합심사가 끝나면 개수조정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거기까지 정리했죠? 마지막 67번 문제. 감사원. 현행 감사원법상 회계검사기관의 감사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우리 행정사 1회 시험에 나왔고 행정사 2회 시험에 연달아 감사원에 나왔어. 지금.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헌법기관이야. 헌법기구. 내부통제. 공식적 통제야. 감사원법에는 현재 몇 명으로 됐다? 7인. 몇 명으로 됐다? 7인이다. 이거야. 7명. 정답은 4번이죠.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이야. 원장 중임할 수 있어. 중임. 원장을 포함해 몇 명? 7인의 감사인으로 구성한다. 이거야. 7명의 감사인으로 구성한다. 다시 한번.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 내부 통제, 즉 제도 통제야. 또 직무감찰, 회계검사를 하기 때문에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뭐다? 사후적 통제야. 천안남 폭침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조사해. 사후감사.
4대강 정비사가 끝나고 난 뒤에 검사해 뭐다? 사후 통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죠.